예, 명상 깨달음 논하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자비손과 샷대에 의해서 어, 개념적 존재를 어떻게 해체해 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했죠. 궁극에는 이제 다르마를 깨닫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어, 오늘은 그 샤티 확립,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그 해체하는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명상에 대해서 시간 남으면 잘못된 명상까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비수관의 방편은 자비손에 있는데 이, 이 감로수를 이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든지 자비손을 머리부터 발끝에 삼아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 그것이 현재의식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 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뭐 화를 낸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런 난즉 화고 막 끝까지 나서 화를 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전문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감로선 물을 쭉 부으면 몸에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쾌한 감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비손으로 스타무 주면서 미안하다. 이때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스타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버텨줘서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아무개 사랑한다 하고 이제 그 스타무 주는 거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통증이라든지 불쾌한 감각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더 자세히 볼 수만 있다면은 지혜까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죠. 그런데 강력한 뭐가 올 때가 있어요. 과거 기억이 떠올려 가지고 아주 뭐 자기 이 괴로웠던 일들이 이 영상으로 나타나면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얼굴이 떠온다든지 그 사건의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이러면 수행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잘 봐야 되는데 감정적인 것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초대를 해요. 차방을 나든 거실이든 초대를 하고는 그분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잘못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물을 쭉 부어주고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초대된 사람의 얼굴이 바로 심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된 사람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 되죠.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심리가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된 사람 얼굴이 미소를 띌 때까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와 내가 나를 초대하고 또 나를 괴롭힌 사람 같이 초대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던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뭐가 있는데 바로 그런 트라우마와 관계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용서해 주는 걸 하죠. 적을 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적을 오히려 자비심으로 잘 감싸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얘기하자면 상대가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뭐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알고 보면 그래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현실에 부딪히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심리가 편안해지고 이러면 참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내가 초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과 연민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우리는 대개 이제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다른 변수가 있어요. 상대가 말하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반응하는 내 감정이 1차적 원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1차적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초대해서 물을 부어주면서 용서해주는 이걸 이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라 그래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게 다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렇게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방법은 청견도론에 이제 이 자비관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어머니를 초대하거나 뭐 스승을 초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에서 온 겁니다. 그냥 뚱당지 같았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손 스타움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는 수단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샤띠,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보통 씁니다. 이때까지 앞에 말씀드린 건 초대하기에는 자비관에 속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관찰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이파사나는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우리 감정을 흔들리면은 마음이 어지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근데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제 이 자비심으로 감정을 안정되기 때문에 자비선정이란 말도 쓰긴 써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방법에는 샷디락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진실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샷디 확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이 샷디의 확립, 네, 샷디 파타나르 확립과 바로 정지,
그럼 여기 이제 샷디는 정념입니다. 정념. 예. 이 정념과 정지에 의해 가지고 예, 불사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초기 형제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성이 논서에도 수행할 때는 정념과 정지에 의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샷디 확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샷디의 확립 안에 정지가 있는데 따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얘기하면 샷디는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번역가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 이 알아차림을 대상을 즉각 알아차리지만은 그 옳고 그름을 잘 이 판단해 내는 것은 바로 이 정지가 합니다. 정지는 이제 삼빠자나띠라고 얘기해요. 삼빠자나띠라고 얘기하는데 정지에 의해 가지고 이 샷띠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알게 돼요. 그건 놀랍게도 샷띠에 의해서 나타난 게 정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샷띠 파타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이건 이제 알아차림을 이제 샷띠를 알아차림을 번역을 한 건데 이 샷띠는 청전 도론에 보면은 네 가지 뜻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만일에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땅을 팔라 그러면은 삽으로 파든지 뭘 도구가 있어야 팔지 자기 손으로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샷디락하는 이 의식의 작용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대상이 탁 나타나면 첫 번째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청전 도론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는 거죠.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그 깊이 들어간다. 파고든다 그래야 되나? 다르게 얘기하면 딱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이게.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간다. 제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역할은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얘는 기억이죠. 기억하는 거죠. 이 샷딘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죠? 원인. 원인은 강한 인식이 강한 인식이 원인이다. 그런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드러나 이렇게 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대상과 직면한다. 샷디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즘 이 번역을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을 하는데 이 용어를 저는 2차적인 번역으로서는 괜찮다. 알아차림 다음에 이제 마음챙김을 같이 넣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저한테는 거부감이 왔어요. 저는 일선에 수행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자면 이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든지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 강한 인식, 그동안 이제 대상을 직면하다 이런 내용을 잘 보면은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마음 챙기면 용어는 속도감이 없어요. 미첩하지 않다 이게. 그래서 실제 수행에서 마음 챙기는 용어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학자들에게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쓰기는 좋지만 실제 수행에 딱 들어가지고 그냥 현장에 딱 도착해서 쓰려 그러면은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미첩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아주 미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암 플러스 정신 차림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게 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알아차림이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 챙기면 대상을 마음이 챙긴다. 두 번째 마음을 챙긴다.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챙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속도감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아차림 용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을 쓰는가 하면요. 이런 샤띠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찰나삼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두빠시라고 해야 돼. 안두빠시라고 하는데 관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명한 암이 있습니다. 분명한 암이라고 하는 건 파자나띠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자나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자나띠에서 삼파자나띠가 등장해요. 마지막에 삼하는 바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른 암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정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알아차림을 안다는 것이 그대로 분명한 암, 바르게 아는 알므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마음 챙기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연계성을 보면은 마음 챙김보다 알아차림이 훨씬 수행자들에게 쓰기는 좋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속도감이 좀 느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쓰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2차적 용어는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 내 마음을 챙긴다 하는 입장에서 서로 연계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샤띠락 하는 게 알아차린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간다든지 붙들어 놓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먹잇감이 탁 걸리들면은 손살같이가 거미줄을 감습니다. 얘기하자면 바로 그렇게 만일에 그거 손살같이 탁 잡지 않으면은 파닥거려서 도망가 버리니까. 샷디락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대상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레이더와 같다. 레이더에 보면 적이 나타나면은 바로 딱 보고 가서 적을 퇴치를 하죠. 항상 안테나를 이렇게 가동해 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바로 탁 포착해 가서 탁 붙들고 안 놓치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것을 기억해서 잊지 않는다. 이게 안 잊어버린다. 이게 두 번째. 이런 것들이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자극지지 않는 것은 우리 기억 못해요. 우리 수행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볼 때 자극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는 것은 이 강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약한 인식은 중간에 이 인식 과정이 중단됩니다. 대상이 한번 이렇게 바뀌면은 마음은 그 인식하는 마음은 몇 번 바뀌는가 하면 17번 바뀌어요. 17대 1이에요.
그래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과정이 17분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대 17인데 아비담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자극지지 않으면은 17번 가는 게 아니라 3번, 4번 가다가 그만 인식을 그만둔다고요. 얘기하자면. 그럼 대상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계속 반복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걸 계속 같은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옛날 뭐 벌써 한 10년 넘은 이야기지만 제가 인도 달람살라에 한 1년 살았어요.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달라이 라마 스님도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스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델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한 번은 그 위에 고엔카 이파산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10박 12일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학생이 가서 10박 12일 하고 난 뒤에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파산나는 참 좋긴 좋은데 지루하다. 이 본인의 체험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공통점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계속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강한 자극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루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수가는 자비손이라는 방편 때문에 지루할 여간은 없습니다. 물을 붓거나 자비손을 쓰다듬으면 현상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샤티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샤티는 비판단이고 비분별이다. 직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정도까지는 맞아요. 어디까지 맞는가 하면은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알아차림을 할 때는 비판단 비분별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찰나 삼매가 일어납니다. 삼매. 삼매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의 고요함이 삼매잖아요. 예. 그것도 찰나자 순간순간 마음이 고요하면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만 있으면은 찰나 삼매예요. 이걸 심청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찰나가 삼매가 생기기 전까지는 비판단 비분별이 맞습니다. 그러나 찰나 삼매가 딱 생기면은 그 다음에 관찰이라는 게 딱 등장해요. 아니 그 안우파시라고 하는데 관찰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아는 게 마음의 본성이고 또 마음의 본성은 두루 비추는 것 보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샷디를 하게 되면 마음의 본성인 보는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걸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에 눈이 생겼다. 마음에 눈이 생겼다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심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심안이 생기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때가 육안으로 모양과 색깔만 늘 보다가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걸 이제 사물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관찰 때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직관, 관도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이파산나 관, 사마타 관, 관이라는 말은 바로 이 관찰에서 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 이제 그러면 저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 할 땐 잘 몰라요. 모르다가 계속 알아차림만 있는 그런 경계에 올 때쯤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 영화관에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 좌석을 분별 못해 주위가 깜깜하잖아요. 그럼 한참 있어야 돼요. 한참 있으면 그때야 어둠 속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알아차리면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제 관찰이라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시작이다 이래 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찰나 삼매가 생겨야만 비로소 찰나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물질 현상의 과정과 정신 현상의 과정을 구분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때 구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비분별 비판단인데 직관하면서 바로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관적 분별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름 붙여야 되겠죠. 그게 왜 가능하냐는 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이 뭔가 몸에서 일어난 현상, 이런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소면은 접촉이 되는 부분에서 뭐 현상이 생기면 이제 분명히 눈을 까푸는 감겨 있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고 있으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고 있는데 순간 그걸 보고 있는 정신작용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물질 현상의 과정과 정신 현상의 과정이 다르다는 걸 구분한다는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게 관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현상이 있다 이러면 하나의 현상을 일어남 사라짐으로 관찰합니다. 그때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어날 때도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그러고 사라질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그래요. 왜?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빠르게 일어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걸 어떻게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할 수 있나 이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십몇 년 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맨하탄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뉴욕에 갔다 그래야 되겠네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에 거기서 이제 그 자비선 1박 2일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예요. 그래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뉴저지주에 사시는 김성세라 하는 그사님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이분은 저게 이파사나 수행을 한 4년 하셨다네요. 근데 이분 체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교통사고를 이분이 당했대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 차가 공중회전을 3바퀴를 돌고 안착을 해서 다치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때 체험을 좀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그런 차 사고 나면 놀라고 두려워야 되는데 놀라고 두려움도 없고 그 공중회전 돌 때까지 안착될 때까지 슬로우 비디오 같이 자기 지켜봤다 이랬어요. 아니 짧은 순간 이게 회전하는 게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어떻게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 같이 천천히 이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지 않을까.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면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또 아는 분이 지금은 이분은 이제 선방에 선원장으로 계시는 스님인데 이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어릴 때 그 철뚝가에 놀았답니다. 아이들하고. 근데 철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리가 있는데 그 이제 다리를 한복판에 쭉 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했대. 다시 오던 길을. 그래서 뒤에 이제 기차하고 이렇게 접촉되는 순간 그 맨 땅이 다이빙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 이렇게 맨 땅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 찰나지간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 장면같이 천천히 다 잘 보게 됐다. 이게. 시간은 찰나지간인데 왜 시간이 천천히 흐를까? 이게.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굉장히 찰나지간이지만은 고도의 집중이 생기면 그것이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혹시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떠해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데 거기에 청수를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 이거 왜 빨리 안 올라가지? 왜 빨리 내려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상이 천천히 흐른다. 천천히 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찰나산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집중이 있어서 산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이라 하는 것은 처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을 처음 중간 끝을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상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뭐까지 그럼 볼 수 있을까? 얘기하자면 자, 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걸 갖다가 파자나띠라 그럽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전부 다 관찰 속에서 이루어지죠. 관찰 속에서 샤띠가 이루어지고 관찰 속에서 그 샤띠에서 분명한 알미 일어난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항상 이 관찰이 중심이 됩니다. 심안이 중심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분명한 알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면 지혜의 동사형입니다. 반야의 동사형이죠. 자,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 자, 일어나는 곳과 사라지는 곳 이 두 군데가 없음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취가 없어요. 일어난 것 보면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만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것 보면 사라진 자취가 없어요. 이 자취 없음을 볼 수가 있대. 관찰에 의해서. 육안으로는 안 돼요. 심 안에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럴 때 이제 뭘 알겠습니까? 아, 모든 존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그 바탕에는 자취가 없구나. 소리가 지나가면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듯이 새가 하늘 날아가면은 날개짓하면 날아가면서 허공에는 자취를 남기지 않듯이 모든 사물은 그어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생이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것은 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죽을 사자죠. 자, 일어나는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이 없는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문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사라지 자취가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머물지 않는 일어나고 사라짐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데 머물고 있죠. 일어나고 사라짐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현상 속에 살면서도 생멸이 없는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생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생사가 있는 자리는 안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기 이제 이걸 가지고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저것이 익어지면은 열반으로 가는 열반이 불사 죽지 않는 것이죠. 이 수행이에요. 그게 가능해지는 이 관찰이 이 관찰 속에서 분명한 파자나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분명한 알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무형상 느낌은 형상이 없잖아요. 마음은 모양도 색깔이 없잖아요. 느낌, 마음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관찰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제 분명한 알미.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이게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현상이 변하는 걸 만족스러운 게 없는구나. 만족스러움이 없는 걸 고라 그래요. 혹시 뭐 자동차를 샀는데 처음에 굉장히 만족스럽다가 아니 아들놈이 대신 타고 나가서 좀 끌켜오고 이러면 그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안 그래요? 아니 쓸고 닦고 늘 했는데 그만 기스가 나고 이러면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왜? 현상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요. 변하기 때문에. 아니 얼굴이 좀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더니 막 하고 나니까 더 고쳤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이 생길까? 자기 얼굴에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현상은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중국에 가가지고 좋은 닭이를 하나 샀어요. 90년대. 근데 이게 장식품이 멋있어가 샀는데 이제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식품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드로 붙여져 있었던가. 얼마나 실망이 했는지. 그래 그런 거 뚝 떨어지는 게 뭔가 변하잖아요. 무상인데 변하는 걸 만족스럽지 않다. 그걸 고라 그래요. 근데 이 변하는 거와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긴 것을 안 생기게 한다든지, 예? 사라진 걸 다시 생기게 한다든지 불가능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 그래서 이 무상고 무화를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걸 갖다가 삼빠져나띠라 그래요. 삼빠져나띠 내용이 무상고 무화예요. 이 바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윤리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무상, 고, 무화는 전부 다 인, 연, 과예요. 줄이면 인과입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진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고 무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게 중도를 얘기합니다. 변하는 거는 유가 아니죠. 변하는 건 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윤리적인 행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있음, 유를 근거하거나 없음을 근거할 때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수행자들이 자기가 도가 높다고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은 대개 그 수행이 잘못된 수행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있음을 근거하는 주의는 영원주의라 그래요. 영원주의. 예. 또는 없음을 근거하는 것은 허무주의라 그래요. 허무주의. 이 영혼주의하고 허무주의 이 두 가지는 근거한 수행을 하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영혼주의라 하는 건 예를 들어 나한테는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다 이게. 내가 나쁜 짓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사람 죽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 자아는 영혼 불멸이 안 죽는데? 그럼 영혼 불멸의 자아를 근거로 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할 수가 있대. 그럼 내 밖에 영혼주의가 영혼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은 또 그걸 이용할 것이다 이게요. 말하죠. 내 밖에 영혼 불멸의 존재가 있고 내가 그걸 믿는다. 내가 나쁜 짓 하고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냥 그 절대자에게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참여를 한다든 이러면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원한 걸 그 의지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를 수 있다.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참여를 하면 이 말이 되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런 영혼주의는 자칫 잘못하면은 인과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뭘? 내가 나쁜 짓 좀 한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도둑질을 하든, 또는 성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뭔 상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허무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있음을 근거하고 없음을 근거하는 이런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는 인과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 빠져났디라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가 생기면 그때 뭐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파사나 세 번째 단계. 16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띠에 의해 가지고 이 산빠져나띠 나오는데 이 산빠져나띠는 이 샤띠가 혹시 잘못 길에 들었으면은 이 산빠져나띠 그건 잘못 들었은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바르게 정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른 알 정지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지워버렸네. 이 샤띠와 산빠져나띠 정령과 정지에 의해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럽니다. 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한 내용은 샤띠를 시작해서 찰나산매,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그 다음에 바자나띠, 산바자나띠 이걸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샤띠 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띠 확립이 되면은 이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요걸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